위장 전입 의혹과 세대 분리의 경우에도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로서의 그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세대 분리로 인해서 어떠한 경제적, 과세적 혜택을 받은 바는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과드립니다. 후보자 장관 추천 지명 축하드립니다. 지난 8월에 윤석열 대통령실의 장관 인선 담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 대고 국민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감동적인 인사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로나19의 대응, 수원 세모자 사건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정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뭔가 기가 막힌 작품을 하나 내려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국 나온 건 우리 조기용 기재부 출신의 차관 4개월을 역임한 조기용 후보자였어요. 그걸 보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참 보건복지부 장관을 찾아내지 못하는구나, 그런 이 자격을 갖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그런 사람이 없나 보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됐는데요. 봤습니다. 우리 조 후보자님 주로 기재부 근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경력을 찾아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대선 당시에 대통령 캠프에 역할을 맡으셨더라고요. 어떤 역할이셨죠? 정책본부에서 경제와 복지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복지 분야 낸 공약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복지 부모 급여라든지 그다음에 상병수당 시범 도입 등 여러 가지 공약이 있고, 국정 과제에 그거는 후보자가 아니라 이미 보건복지 분야에 그냥 그 주요 이슈로 다 나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본인이 정말 순수하게 개발해서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하고 채택된 공약이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팀을 이루어서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라는 거죠? 네. 본인이 주도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공약 할 만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채택된, 대통령 후보가 채택한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예, 공약을 그렇습니다. 체계화한 것도 큰 그리고 윤석열 인수위에 있었어요. 인수위 어느 분야에 있었습니까? 경제 1분과에 있었습니다. 경제분과에 있었죠? 네. 보건복지분과에 있었던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경제 1분과에서 재정 담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후보자의 가장 중요한 경력 몇 가지가 기재부 근무,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의 역할, 그 다음에 윤석열 인수위원회 활동, 이런 것들인데, 특별한 어떤 보건복지 분야의 어떤 특별한 존재감을 보인 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의 활동이 장관 임명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건복지 전문성 본인이 높다고 생각, 상중하에서 어느 정도 되십니까? 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인 스스로 상급이다, 중급이다, 하급이다. 제가 그 과장 시절에는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 장기 비전인 비전 2030을 총괄을 했었고요. 그리고 후보자님, 네. 그냥 짧게 상중하 했을 때 자기는 나의 전문성은 상중하 중에서 어느 정도 해당된다. 상급이다? 다른 분에게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해 관계자들이 많고, 그래서 그걸 조정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해내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데, 그 정도의 1년 정도의 과장 시절의 역할을 가지고 얼마나 해낼지, 결국은 이게 지난 대선 과정에 농공형상, 보훈성 인사, 자리 나누니 먹기, 이런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위장전입, 세대 분가, 연말정산 소득 공제, 유럽 부흥개발은행 11억 원 소득 및 공무원연금 동시수령,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분양 후 미거주, 그리고 건강보험 편법 미납부 등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제가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충분히 검증이 된 건가요? 제가 제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중에서 유럽 부흥개발은행 당시에
11억 원의 급여와 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거기에 더해서 건강보험의 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혜택만 받은 이런 사실이 좀 걸렸어요. 후보자는 해명 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의혹이 위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문제, 비용 절감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제대로 해내는 숙제,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적법하게 했고 그다음에 저한테 선택지가 없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시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자, 볼게요. 자, 알겠습니다. 본인의 취지는 해명 자료를 통해서 봤고요. 2006년에 기재부의 전략기획팀장 하실 때 정책 브리핑 본인이 담당하셨었죠? 네. 그때 이게 이제 정책 브리핑이 뭐냐면 정부에서 국민들께 드리는 일종의 소식지 같은 거죠. 정부 소식지 같은 거죠. 네, 기억은 잘 나지는 않지만 그때 2006년 8월 30일 날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더 이상 물적, 인적 자본으로만은 부족하며 신뢰성, 진실성, 단결성, 개방 투명성을 기본 요소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 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쭉 얘기가 진행되다가 중간 생략하고요.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라는 그릇된 믿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결국 자신의 탈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쭉 그래서 후보는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정부와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즉 혁신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국민들에게 정책 브리핑을 한 내용이에요. 본인 스스로 이런 내용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탈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네, 법을 한쪽의 잘 측면만 이용하셨죠. 봐서 저를 평가하시는 것은 또 자, 다른 측면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나름 30년 공직 근무를 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네. 그랬어요. 혹시 아세요? 춘풍추상? 네.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한없이 너그럽게 하고 스스로에게는 가을 추상처럼, 가을 서리처럼 분명하게 하라. 스스로에게 엄격하라, 이런 뜻이죠. 네. 드는 생각이 이 정책 브리핑, 기재부 전략기획팀장으로 일하던 2006년 시절에 썼던 이 정책 브리핑과 지금 후보자가 하고 있는 얘기에 언행이 일치하지 않다. 오히려 추풍춘상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서리발처럼 불면서 본인에게 봄바람처럼 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듭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부적절한 처신한 거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시고요. 깔끔하게 사과하세요. 제가 아까 공무원 연금 전액 수령과 그 다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구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장 전입 의혹과 세대 분리의 경우에도 따돌림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로서의 그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 다음에 세대 분리로 인해서 어떠한 경제적, 과세적 혜택을 받은 바는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과드립니다. 고위공직자로서 좀 더 처신을 잘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